서로 내 탓이다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대를 메고 나서겠다는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 법적 책임 주체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는 지역구의원 정수를 중원할 수는 없고 선거구 구역 조정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 변동으로 발생한 선거구 인구 편차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원 임명을 중원하는 권고안을 낸 것입니다. 현 상황은 정수 범위 내에서 구역 조정보다는 의원 중원이 바람직하다는 이견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정수를 눌리지 못하면 선거구 구역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틀림없이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가치를 훼손하고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곤란한 문제지만 농촌 지역의 가치 훼손과 공동체 파괴는 불뿌리 민주주의 가치와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곤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도의원 의원들이 스스로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만들고 국회 원내 교섭단체별로 절충 노력을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올 정기국회에는 6단계 제도 개선을 반영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정안 등을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원들 자신의 선거구의 문제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당 설득에 모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만 특별법 개정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 노력과 동시에 선거구 획정위가 구역 조정 작업에도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른바 두 트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2013년 당시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부 결의로 선거구를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획정하고 특별법 개정 후 의원 중원 시에는 재차 획정키로 한 바 있는데 저는 대단히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만이 일부 선거구에 통을 쪼개서 선거구를 획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선거구 의원은 행정구역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의원 정수 범위에서 공선법에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인 결정 등에 대한 특례 규정 미비로 반쪽만 위임됨에 따라 소, 중 선거구제 혼용 등 효율적이고 지역 실정에 걸맞는 선거구 획정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거대한 광역기회가 탄생하여 네 번째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지방자치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초보적 단계에서 더 멀리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법상 정치제도도 성숙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당을 가질 수 없는 도의원 정수가 12%나 됩니다. 지역 대표성과 정당 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선거구제와 정치제도 등 미흡한 규정들을 검토해서 특별자치 참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특별법 등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이다. 되겠습니다. 대표위원 84년 지금
유연히 확실한 문제를 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그 의원 정수를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입영 청원하는 권고안을 도와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지사께서 행보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의원 정수의 조정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특별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개정을 하려면 의원 발의로 하고 실적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내든지 아니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또 역시 의원들의 법률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선 우리 제주도에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이분들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와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중간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일정이 있으면서 한 몇 달간 이게 그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저희들이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의원 입법과 정부의 입법 발의라는 두 가지 통로들을 다 두들겨 봤는데 그 부분에서 실제 난색을 표하고 진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지사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흘러왔던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어찌 됐든 간에 제주의 도의회의 대표를 도민들이 안정되게 뽑을 수 있도록 예정된 정시 일정대로 저희가 이거를 마련을 하는 게 저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부분이 여의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권고안, 그 다음 우리 여론조사를 하면서 의원 입법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사가 결국 도외시되었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도 드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 드리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한국 부의장님께서도 아무튼 그 김한국 부의장님 직접 그 관여가 됐던 건 아니지만은 의회 입장에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식으로 의사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다시 이게 차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 의논을 하고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업무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를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시켜야 된다.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 해결 방안의 첫 그 단추 아니겠습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다시 재조정을 하든 또 거기서 다시 또 증원을 권고하면 또 지사는 이제는 뭐 정부 입법은 어렵기 때문에 뭐 의원 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도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입법 증언에 관련해서 의원 입법의 가능성. 예, 의원 입법은 의원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국회의원님들의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아니고요. 그거는 지사께서 가만히 있는데 국회의원이 야 가져와라 내가 저 증언 입법 내가 해서 해줄게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지사가 아니 우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런 권고가 있었고 또 우리 제주도의 판단을 통해서 봤을 때 두 명이 증언이 필요하다. 이런 게 제주도의 입장이 서야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의원은 협조관계입니다. 국회의원이 동등한 관계도 아닙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협조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체 세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 지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죠. 제가 이번에 그 국회 강창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보니까 지금 내가 요구한 자료에는 답변이 국회 정개특위 등으로 이원 입법 가능, 응? 뭐 이렇게 지금 저한테 줬는데 강창 의원은 정개특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고요. 답으로 지사가 이거 정말 우리 제주도가 증언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국회로 전달해주면 그러면은 도민들이 바라고 도지사가 증언하겠다고 하는데 나서서 이원 입법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통화로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우리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재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가동을 저희들이 정중하게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의원님들을 통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그건 강력히 요청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그에 맞게 이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글쎄요. 협조를 할 생각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지사가 이렇게 해서 지방 분권 내면은 이거 뭐 도에서 자체적으로 권한 줘도 이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저 지사께서 지금 우리 그 각 선거구별 인구를 한번 들여다봤습니까? 지금 와서는 그래서 뭐 도지사의 의사표명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 입법을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의회에서의 그동안의 이 제주도 선거구의 정수를 증원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든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로 예. 그거는 지금 지사께서 답변하는 거는 좀 서로 미루는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선거구 획정이 위헌 소지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 그 선거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아마 그런 것도 아마 그 내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흘러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선거구별로 그 인구수를 좀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선거구별로.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자 가장 적은 선거구가 어디입니까? 제가 뭐 개별 선거구들을 뭐 일일이 가장-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은 선거구가 예. 뭐 읍면지역도 아니고 동지역인데 동지역이 1,160명이에요. 동지역이 3개도 합친 인구수가 10,160명. 6월 30일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1도 2동 같은 경우는 6월 30일자 기준하면 거기도 위헌입니다. 상한선에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올해 아라동은 또 삼양동과 봉계동은 합쳐서 54,000명이 넘습니다. 삼도동은 지금 3도 1, 2도 오라동은 36,000명이 넘고요. 헌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지역 대표성보다 더 중요한 게 표의 등가성이라고 분명히 위헌 판결할 때 이걸 분명히 직시를 했거든요. 2014년도 10월 달에 지역 대표성이 고려돼야 할지라도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놔둔 채 그냥 선거를 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그대로 흘러가면 우리 아라동과 삼양동과 봉계동은 투표를 보이콧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파장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선거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다가 표 달라고 얘기 못해요. 우리 아라동과 삼양동과 봉계동의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자존심의 상처를 준 후에 내가 나가서 대표 역할을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기일 내에 뭐 12월 10일이 되든 어쨌든 선거 이전에 선거구 획정위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유연 소지가 없는 상황에서 합법의 범위 내에서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감안하십시오. 이게 작은 문제 아닙니다. 저는 선거 출마하고 유연 소송 저가 냅니다, 먼저. 그럴 각오로 저도 지사님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